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칠국의 위치가 규슈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서기 신공 49년조, 우리가 알고 있는 임나일본부설의 시작점이 바로 이 연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본서기 신공 49년, 이거는 뭐예요? 369년, 369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369년에 왜가 정벌했다는 이 칠국의 위치가 어디냐라고 하는 거죠. 이걸 뭐 소위 임나칠국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임나칠국은 아닙니다. 그냥 칠국이에요. 또는 그때 그 일본 문헌을 보면 신라칠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69년에 칠국을 신공항우가 그 신공항우 장군들을 보내가지고 칠국을 정벌했다. 그리고 서쪽으로 돌아서 친미다레를 도륙했다. 그러니까 사업이 스스로 항복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임나일본부설의 시초인데요. 그래서 임나일본부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일본의 신공항우가 369년 한반도의 가야 지방에 임나일본부를 설치해 200년간 다스렸다는 주장입니다. 그 주장의 시작이 언제냐? 369년이죠. 그래서 스다 소키시는 뭐냐면 일본 서기에 369년에 이렇게 칠국이 한반도 남부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공격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왜 삼국사기에는 그게 없냐 이거죠. 삼국사기에는 4세기 후반에서 5세기에 걸쳐 우리나라 일본 외가 가야를 근거로 신라에 당도했다라는 명백한 사건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삼국사기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삼국사기 신라봉기 상대 초기 기록에 보이는 외국 관계나 영토에 관한 기사는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해된다라고 하면서 왜 일본서기 신공 49년조의 칠국 정벌 기록이 삼국사기에 없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삼국사기를 완전히 불신하는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이라고 하는 것을 임나일본부설을 역사의 진실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창안을 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을 지금 우리 학계가 가지고 있는 한 임나일본부설을 갖다가 뭐 인정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그 토대를 깔아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본 우익 자유사라고 하는 곳의 교과서를 이렇게 보시면요. 임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또 대부분은 가야 가로 열고 임나로 일본의 교과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분홍색 부분, 왼쪽에 분홍색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37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건 뭐냐? 369년에 공격을 해서 그때부터 임나가 성립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본의 우익이라든지 일본의 그 역사서, 일본사 역사서들을 보면 수십만 권 팔린 그런 책들도 보면 제가 확인해 보니까 369년 이때 임나가 성립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옆에도 보시면은 자유사 교과서인데 4세기 말에 조선반도라고 해가지고 이때 임나가 이만큼 이렇게 크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거의 단초가 되는 게 신공항우 49년조인데 이걸 믿을 수가 없으면 이 위치를 갖다 여기다 비정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학계가 일본의 관변학자, 식민사학자들, 스에마스와 같은 자들이 비정을 한 거에서 고만고만하게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비자발 남가라, 녹국, 알라다라, 탁순, 가라의 칠국을 평정했다. 탁순국에 모여 신라를 격파하고 비자발 남가라, 녹국, 알라다라, 탁순, 가라의 칠국을 평정하였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나오고요. 거기서 군대를 옮겨서 서쪽으로 돌아가지고 고해진에 이르러 남쪽에 오란 게 남만 친미다레를 무찔러 백제에게 주었다. 이렇게 되고 이때 백제의 근초고왕 왕 초고와 왕자 귀수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만나가지고 비리벽중 포미지 반고의 사업이 스스로 항복했다. 그래서 이 사업이라고 하는 건 전라북도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마스의 위치 비정이 우리 학계의 위치 비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해남 강진을 친미다레라고 이렇게 전라도 천년사나 이런 비정을 하고 있는데 1700년 전 전라도로 외놈의 땅으로 만들려고 하는 짓이고 그리고 이 위에 보시면 전라북도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라도 천년사에서 최근에 연구성과로 적어도 전북지방은 근초고왕 때 백제의 영토로 편입되었을 것이라 주장하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신공기 49년조에 보이는 비리벽중 포미지 반고 사업의 위치 비정을 검토한 견해가 그것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라북도가 마치
스스로 항복한 사업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 교과서가 1959년부터인가요? 이병도설에 의해서 마한지설, 근초고왕이 마한 지역을 복속했다라고 해서 화살표를 아래쪽으로 내려 끊고 있는데 이 내려진 이것이 일본서기에 있는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친미다레와 사업을 친미다레를 도륙하고 사업이 스스로 항복했다라고 하는 이 구조를 갖다가 마한이다. 이게 마한이다. 마한 친미다레다. 마한 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한 지역을 복속한 것처럼 만들어 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정말로 이 칠국에서 서쪽으로 돌아 친미다레 사업이 한반도 남부의 이 전역에 이렇게 있었느냐, 임나일본부서 시적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국은 어디 있느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칠국은 모두 일본 규슈에 있습니다. 칠국은 규슈에 있다. 비자발, 남가라, 녹국, 알라, 다라, 탁순, 가라가 모두 규슈에 있습니다. 하나씩 순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칠국 중에 비자발의 위치. 이 비자발이라고 하는 것을 비사벌, 창녕 비사발하고 이제 헷갈리시고 또 그걸 똑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럼 비슷한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비사벌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 변진 비사벌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다. 변진 구야국 사람들이 어디로 옵니까? 구야 한국이라고 해서 뭐냐면은 건너와가지고 큐슈 북부에도 구야 한국이 이렇게 있었어요. 김해 구야 한국이 있고 넘어온 사람들이 이렇게 터전이 큐슈 북부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변진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변진 비사벌 사람들도 넘어와서 살았다. 그 사람들이 비자발이라는 거예요. 이 발이라고 하는 한자 같은 경우에 지금도 쓰여지지 않고 있는 한자인데요. 거의 일본에서만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비사벌은 경남 창녕이다. 비자발은 쉽게 이렇게 이해시키자면은 이런 거죠. 비자를 발급받아야 갈 수 있다. 지금 그렇잖아요. 일본이니까, 일본의 지금 영토니까 비자를 발급받아야 갈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불화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뭐냐면은 화국이라고 옛날에 화국이 있었던 곳과 거의 그쪽을 이렇게 보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불화자의 근본 본자의 합자인데 등록되어 있지 않은 글자다. 비자발은 당시의 말로국 사가현의 서쪽으로 큐슈섬의 서북쪽이며 지금의 사세보와 나가사키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비자발입니다. 자, 그러면 칠국 중에 남가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가라에 대해서 저 고령을 가라라고 하고 그 아래쪽에 있는 김해를 남가라라고 해서 가라와 남가라를 전부 다 한반도 남부에다가 위치 비정, 경상도에다 위치 비정을 했는데 과연 그런가? 과연 남가라가 금관가야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되죠. 일본 서기에서는 금관가야는 언제 멸망을 합니까? 금관가야는 532년에 항복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금관가야는 완전히 멸망을 해요. 항복하기 전에 뭐 그 패망을 했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일본 서기의 남가라가 금관가야라면 이 남가라도 532년에 멸망해야 되겠지만 이미 527년 이전에 멸망을 했습니다. 이게 언제 멸망했는지 몰라요. 527년 이전이라고 하는 거지 527년이라고만 하더라도 벌써 5년 차이가 나잖아요. 남가라가 멸망을 해서 이미 멸망을 했어요. 그래서 529년에 남가라 등 임나를 재건한다라고 하는 재건회의를 해요. 재건회의를 해요. 그럼 뭐냐? 일본서기의 남가라와 삼국사기의 금관가야는 완전히 다른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27년 여름 이전에 남가라는 신라에 의해서 멸망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529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29년에 알라국에서 국제회의가 개최됐다. 일본 천황의 조직을 받는 금강모야신의 주재에 신라에 의해 멸망된 남가라 탁기탄을 재건하는 것이 회의의 목적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32년에는 뭐냐? 법흥왕 19년 금강국의 왕 김구해와 왕비와 맏아들 노종, 둘째 아들 무덕, 막내 아들 무력 등 세 아들과 더불어 자기 나라의 보물을 가지고 항복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항복하기 전에는 있는 거죠. 그대로 김구해 마지막 왕이 있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강가야는 42년부터 532년까지 존재했던 나라다. 532년까지 존재했던 나라를 왜 527년에 재건회의를 한다고 하나? 그러므로 재건회의 대상인 남가라는 금강가야가 아니다. 일본 열도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요. 뭐냐, 임나사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개체천왕 23년 529년에 임나사촌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다음에 민달천왕 4년에도 보면 있습니다. 그리고 추고천왕에도 똑같죠. 다다라, 수나라, 화다, 비지, 다다라, 수나라, 위타, 발귀, 다다라, 수나라, 위타, 그 다음에 불지귀라고 합니다. 똑같죠. 그래서 이걸 사촌, 사읍, 그 다음에 육성 중에 사성입니다. 이게 같이 어디 있냐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큐슈 북부에 있습니다. 큐슈 북부에 전부 다 위치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냐? 저 위에 밑에 보시면 육성이 있잖아요. 육성 중에 남가라는 어디 있습니까? 똑같이 큐슈 북부에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논리가 그렇습니다. 논리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은 자 보면 아시겠지만 가라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지금까지 남아있는 가라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가야 지역이 있습니다. 가라 사람들이 이렇게 왕래했고 무역의 어떤 중심지였던, 그렇죠? 고대 한국인들이 내려오면은 대마도 이끼섬 그리고 가라스로 정착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우측으로 동진을 하든지 아래쪽으로 내려오든지 가라스로 많이 이렇게 온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가 가라입니다. 여기가 가라예요. 그럼 그 남쪽이 남가라가 되겠죠. 남가라가 되겠죠. 요신노가리 역사 공원을 봤을 때는 남가라의 유력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탁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탁국이라고 하는데요. 이 탁이라고 하는 것은 신라와 연관이 많이 이렇게 돼요. 탁순, 탁기탄이라고 하는데요. 이 탁이라는 것이 어디서 왔을까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뭐냐면은 일본의 발음은 밑에 받침이 이렇게 뒤로 연음이 되잖아요. 탁구, 네? 맥도날드, 마크도나르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타쿠 이렇게 됩니다. 타쿠국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디가 있냐면은 큐슈 북부의 사가현에 다쿠시가 있어요. 다구라고 이렇게 한자는 되어 있는데 다쿠시라고 합니다. 여기가 바로 탁국이다. 이렇게 비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탁국으로 비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칠국의 알라는 어디에 있냐? 알라도 큐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알라가 세마스도 그렇지만은 뭐 하만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알라가 그래서 우리 학계는 전부 다 알라는 하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알라는 아라가야가 아닙니다.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아라가야는 알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만군을 볼까요? 삼국사기에서 하만군조를 보면 하만군은 버풍왕이 많은 병사를 동원하여 아라가야를 멸하고 그 땅을 군으로 삼은 곳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아라가야를 뭐라고 하냐면 아나가야 또는 아시량국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버풍왕이 멸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신증 동국 여지 승람에도요. 아라가야라고 하는데 신라 버풍왕이 멸망을 시켰다라고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 신라의 버풍왕의 제위기간이 언제입니까? 514년에서 540년까지예요. 540년까지잖아요. 그러면은 제위기간 안에 아라가야를 멸망시켰다라고 했죠. 540년, 539년, 538년 어찌됐든 버풍왕 제위기간에 아라가야를 멸망을 시킵니다. 그거를 동국통감에서는요. 동국통감은 관찬사서로서 여러 가지 그 이전의 사설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어떻게 나옵니까? 버풍왕 시기에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버풍왕 25년이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요. 그래서 신라 버풍왕 25년, 이게 538년 무오년입니다. 538년 무오년에 신라 멸 아시량국 정확하게 나오죠. 신라는 아라가야를 멸망시켰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동사 강목을 봐도 그걸 이어가지고 신라 버풍왕 25년 무오년에 신라가 아시량국 아라가야 하만군을 멸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대동지지에는 어떻게 나오나요? 신라 지증왕 때 이미 아시촌에 소경을 설치했다라고 하면 이미 이제 이때부터 신라가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뭐냐면은 한 23년이 지난 거예요. 버풍왕 24년에 아시량군을 설치하여 버풍왕 24년에 아라가야가 멸망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대동지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빨리, 1년 빨리 버풍왕 24년, 537년에 이 아라가야가 멸망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풍왕 때 아라가야가 멸하였다라고 하는 문헌은요.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지리지, 신증 동국여지, 승남, 문헌 고략, 함안군 읍지, 여지도서 더 찾으면 더 나오겠죠. 버풍왕 25년 무오년 538년에 아라가야를 멸하였다라고 하는 게 동국통감, 동사강목, 역대통운, 동사략, 동한록 그리고 대동지진은 537년에 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아라가야는 신라 버풍왕 때 멸망했다. 모든 국내 문헌은 아라가야가 신라 버풍왕 때 멸망했으면 명확하게 적고 있어요. 그러므로 일본서기의 알라는 아라가야가 아니다. 왜? 540년 이후에도 일본서기에는 계속해서 줄기차게 알라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열도의 알라임이 명백하다. 그래서 아라가야는 어떻게 되냐? 버풍왕 19년 532년에 금강가야가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6년이 지나서 버풍왕 25년 538년에 아라가야가 완전하게 멸망을 하는데 그 이전 537년에도 멸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문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은 5, 6년 뒤에 멸망했구나라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어떤 정복의 흐름이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국립기매박물관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에도 이렇게 돼 있었어요. 561년에 아라가야가 멸망되었다. 그리고 이제 1년 지나서 대가야가 멸망했다라고 해서 추정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일본서기에도 보면 알라가 멸망했다 이게 전혀 없어요. 아라가야가 멸망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561년이라고 왜 추정을 하냐. 국내 문헌은 명확하게 단정 짓고 있는 것을 갖다가 왜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아라가야는 561년에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아라가야 멸망 후에 여전히 등장하는 알라는 무엇이냐? 그건 일본 열도에 있는 다른 국가다, 다른 정치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알라라고 하는 한자 그대로 어디 나옵니까? 일본 열도에만 나와요. 일본에 알라 신사가 있죠. 이게 아라가야가 멸망해서 넘어간 게 아니고요. 원래 다른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라 신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알라 신사가 있고 저 위에 보면 알라산이 있잖아요. 알라산도 있고 그래서 이 아라 또는 알라라고 하는 그런 지명이 지금 얼마나 남아 있는지 아십니까? 이게 일본 열도에는요. 수십 개가 남아 있어요. 긴키 지구에도, 조선 동해 연안 지구에도, 규슈 지구에도, 세토 내해 지구에도 남아 있는데 그럼 원래 알라가 어디 있었냐? 처음에 알라는 어디 있었냐? 규슈 지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태백일사를 보면요. 알라인들은 본래 홀본 사람이다. 졸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고구려와 관련이 있겠죠. 졸본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북쪽에 아소산이 있는 곳에 자리 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북쪽에 아소산이 있으니까 알라 사람들은 아소산의 남쪽에 자리 잡은 거죠. 알라는 뒤에 임나로 들어가서 일찍이 고구려와 친교를 맺었다라고 해서 고구려와 친교를 맺었다라고 하는 부분. 그 홀본 사람이기 때문에 친고구려계로서 나중에 들어온 고구려와 친교를 맺는 것이죠. 왜? 광개토태양 비문에 알라인 수병이라고 하는 부분이 3번 나오는가? 이걸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이걸 억지 해석을 해서 뭐 알라인 수병인데 알라인이 수비를 맡았다, 수비병을 맡았다라고 하는 명확한 해석을 갖다가 뭐 신라인 뭐 어쩌고저쩌고 해석을 하는데 그 억지 춘향적인 그런 해석이고요. 알라인이 왜 3번이나 나오면서 맡겼냐라고 하는 거죠. 이 알라인은 고구려를 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국 중에 다라도 큐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다라에 대해서 이마니 시류, 아유카이, 후사노신, 세이마스, 야스카 전부 다 합천이라고 했어요. 합천.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합니까? 지금 우리 학계도 전부 다 합천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다라라고 하는 지명도 또한 수십 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본에 있습니다. 다라산, 다라촌, 다라기, 다라, 다라마을, 다라강, 예, 다다라, 예, 이렇게 많죠. 강과 고을, 산, 뭐 이게 모든 게 이 다라 지명이 가야의 다라와 직접 관련이 있다는 것은 논할 여지가 사실 없는 것이죠. 이 중에서 큐슈로 들어가 보면 큐슈 사가현에는 다라 지명이 여기 보시면 다라조, 다라산이 있습니다. 다라산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사가현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다라촌으로 불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최재석 교수님은 다라의 위치를 큐슈의 사가현 근처로 비정을 하고 남창희 교수님은 다라국의 위치를 아리아케 연안 구마모토 일대에 비정을 합니다.
그래 이런 중심부에 다라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성이 됐냐? 다파라국에서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구려의 개국공신에 누가 세 명이 있죠. 오이마리 협보 들어보셨죠? 오이마리 협보가 있는데 그 중에 협보가 있습니다. 협보는 처음에 그 주몽 시절에도 그 친구로서 이렇게 협조를 한 개국공신인데 그리고 유리왕이 되었을 때도 협조를 하다가 유리왕이 이제 그 나라의 어떤 국정에 태만한 것을 보고 간언을 했다가 밉보였죠. 밉보여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직위를 해제당하고 뭐 그리고 나서 남한으로 달아났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삼국사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남쪽인데 어딘지 모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태백일사 고구려 국본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 협보가 남쪽으로 달아나서 마한산에 의거하고 있을 때 따라와 사는 자가 수백여 가고 있고 장차 변란이 있을 줄 알고 협보가 배를 타고 내려오니 가라해 북쪽해원이다. 가라가 어디 있습니까? 가라해라고 하는 거는 아까 가라츠라고 했던 큐슈 북부의 그 해안을 가라해라고 합니다. 그 가라해 북쪽 해안으로 와서 그 다음에 아소산 근처로 옮겨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가 다파라국의 시조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협보가 건국을 한 다파라국인데 이 다파라국을 다라국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백일사에 보면 다라국은 알라국과 서로 이웃하고 성씨도 같았다라고 합니다. 다라국도 고구려에서 이렇게 내려왔고 그 다음에 알라국 역시 졸본 사람들이다라고 했잖아요. 홀본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웃하고 서로 성씨도 같은 거죠. 다라와 알라는 같이 붙여봐야 되는 겁니다. 자, 옛날에는 이곳에 웅습성이 있었는데 지금의 구마모토 성이 그곳이다라고 해서 구마모토에 다라가 비정이 되고요. 알라 같은 경우에는 아소산 아래쪽에 비정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이 칠국 중에 다라, 알라가 전부 다 큐슈에 있다. 칠국 중에 가라도 큐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라는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가라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일본 열도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대마도 이끼섬에 넘어와서 정박하는 가라스 시가 지금도 있죠. 여기 가라스만이라고 하고 여기를 가라해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가라스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가기도 하죠. 고대 항해자들이 처음 도착하는 큐슈 북부에는 가라의 항구라는 가라스가 있는데 원래는 한진으로 사용했으나 14세기부터 당진으로 한자를 바꿔버렸지만 그 발음은 그대로 남아있죠. 가라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큐슈의 가라스에는 또 보이는 것이 가야산이 보여요. 이렇게 가야산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당진 옆에 가야산? 그게 일본도 똑같죠. 당진 옆에 가야산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큐슈에 있고 큐슈 북부에 있고 그 남쪽에 남가라가 있다라고 하면은 합리적이죠. 그 다음에 칠국 중에서 탁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탁순도 큐슈에 있습니다. 임나칠국이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이 임나 가야서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탁순을 대구였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지금은 창원으로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전라도 천년사에서도 전부 다 이게 창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창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탁순 이름 자체도 이 이름에 뭐 메커니즘이 없잖아요. 탁순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 탁순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 처음에 이 칠국을 정벌할 때 탁순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칠국을 정벌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정학적인 거점이라고 봤을 때 뭐냐면 외의 세력이 들어온다라고 봤을 때 이것은 키타큐슈시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키타큐슈의 이 타큐슈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뭐냐면 탁순하고 어미, 음운이 비슷하다, 음상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내세운다면은 이 부분이 탁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분명히 이 부분은 또 이런 유물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시죠. 일본서기 신공하고 49년도를 보면 이들이 함께 탁순에 모여 신라에 공격해서 깨뜨렸다라고 하면서 나오잖아요. 비자발 남가라 녹국 알라 다라 탁순가라 칠국을 평정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 칠국이 있어요. 칠국은 어디 있냐? 큐슈에 있습니다. 백제와 외의 연합군이라고 했잖아요. 백제와 외가 처음에 쳐들어오고 나중에 근초공하고 이렇게 내려오죠.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어디를 점령을 했느냐, 큐슈를 점령한 거예요. 백제와 외의 연합군에 의해서 큐슈를 점령하게 되는데 탁순에서
타쿠가라, 남가라, 비자발, 다라, 알라라 이 7국을 정벌 하고 서쪽으로 돌아가지고 뭐냐면 친미다레를 도륙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친미다레 같은 경우는 저 아래쪽에 침기라고 하는 한자 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올라갔을 때 친내라고 하는 뭐 그런 어떤 부분이 있거든요. 천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느 쪽이 비정일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이게 규슈 7국이 다 규슈에 있기 때문에 이 친미다레 친미와 다레라고 합니다. 하나로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둘이에요 원래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결론은 뭐다? 바로 이 7국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뭐냐면 이미 이 뭐냐면은 백제와 외 연합군에 의해서 점령당한 바로 큐슈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뒤에 뭐 합니까? 369년이죠. 그리고 나서 뭐냐면 백제와 외가 연합을 해서 신라를 치잖아요. 한반도 남부에 신라를 치고 들어오니까 신라가 어떻게 합니까? 신라가 원조를 구하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서 고구려에 원조를 해서 고구려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고구려가 한반도 남부에 신라에 들어와 있는 득실득실한 왜만 쳤겠냐 이거죠. 그 근거지인 대마도를 쳤겠죠. 그리고 그 근거지 신라 그 전에 뺏겼던 이 큐슈를 다시 찾았겠죠. 이런 과정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합리적으로 생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위치 비정을 하면요. 이 7국은 전부 다 일본의 큐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